여러분, 혹시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 아시나요? 하얀 메밀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마치 소금을 뿌린 듯 아름답다는 표현이 나오죠. 요즘 강원도 봉평이나 전국 곳곳에서 메밀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얀 꽃이 펼쳐진 메밀밭은 정말 장관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메밀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바로 메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밀국수 드시죠?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메밀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메밀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있고 전통적으로 독성이 있다고 알려진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또 메밀은 체질을 굉장히 많이 타는 음식입니다. 어떤 분께는 보약이 되지만 어떤 분께는 정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체질별 먹는 법,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 혈당이 높으신 분, 몸에 열이 많으신 분, 반대로 손발이 차신 분, 각각 메밀을 먹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끝까지 보시고 내 체질에 맞는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현대 과학이 밝혀낸 메밀의 효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쓴메밀에 많이 들어 있죠. 이 루틴이 바로 메밀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핵심입니다. 첫 번째, 혈관 건강입니다. 루틴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약해지고 좁아지잖아요. 메밀의 루틴이 이 혈관벽을 보강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메밀과 루틴의 혈관 보호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혈압 관리입니다. 루틴이 모세혈관의 탄력성을 조절해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크고 메밀만으로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보조적인 식품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메밀은 저혈당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혈당지수가 낮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지방이 덜 쌓입니다. 흰 밀가루나 백미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쓴메밀을 활용한 일부 연구에서 혈당 개선 가능성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메밀에는 식이섬유가 100g당 약 1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백미보다 훨씬 많은 양이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항산화 효과입니다. 루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밀을 삶으면 루틴이 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 아시나요? 메밀국수를 삶으면 루틴의 절반 정도가 물에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메밀 삶은 물, 소바유를 꼭 마시는 겁니다. 버리지 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메밀은 현대 과학에서도 그 효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메밀의 이런 효능을 알고 활용했습니다. 자, 이제 한의학에서는 메밀을 어떻게 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메밀을 오방지 약물이라고 불렀습니다. 푸른 잎, 붉은 줄기, 하얀 꽃, 검은 열매, 노란 뿌리, 이렇게 오색을 갖춘 신비로운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동의보감을 보겠습니다. 메밀은 비위장의 습기와 열기를 없애주며 소화가 잘 되게 하는 효능이 있어 1년 동안 쌓인 체기도 메밀을 먹으면 내려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쌓인 체기도 내려간다니 정말 강력한 소화제였던 거죠. 본초강목이라는 중국 명나라 시대 의학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메밀은 적체를 없애고 열종과 통풍을 사라지게 한다. 그리고 위를 실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정신을 맑게 하여 오장의 찌꺼기를 없애준다고 했습니다. 식이본초라는 옛 의서에도 메밀은 장과 위를 실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정신을 맑게 하고 오장의 찌꺼기를 제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메밀밥을 약식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한 여러 문헌에서 더운 여름날 메밀면이나 메밀차를 즐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메밀의 성질입니다. 한의학에서 메밀은 성질이 서늘하고 차갑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 열을 식혀주는 보약이 되지만 몸이 찬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상체질로 보면 메밀은 태양인과 소양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체질은 원래 몸에 열이 많고 상체로 기운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거든요. 반대로 소음인, 그러니까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메밀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메밀을 먹을 때 꼭 알아야 할 궁합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메밀에는 독성 물질이 조금 들어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살리실아민과 벤질아민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때문에 옛날부터 메밀을 먹을 때 꼭 함께 먹던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입니다. 전통적으로 무가 메밀에 좋지 않은 성분을 중화시켜준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메밀국수집에 가면 무즙이나 무채가 항상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진 않았지만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식습관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메밀국수 드실 때는 무채를 듬뿍 넣어 드세요. 메밀전 드실 때도 무채김치나 무생채를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대파와 고추냉이입니다. 일본식 메밀국수 소바를 보면 항상 대파와 와사비가 나오죠. 대파에는 알리신이, 고추냉이에는 시니그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항균 작용을 합니다. 여름철 위생 관리와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죠. 메밀국수 드실 때 대파를 넉넉히 넣으세요. 세 번째는 들깨입니다. 메밀에 들깨를 곁들이면 부족한 필수지 방산이 보충됩니다. 강원도 들기름맛 국수가 바로 이런 영양학적 이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메밀에 들깨나 들기름을 넣으면 영양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입니다. 루틴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밀국수 먹을 때 상추나 깻잎 같은 푸른 채소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메밀 먹고 나서 키위나 귤 같은 과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메밀 삶은 물 면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밀의 루틴과 비타민 B군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메밀국수를 삶으면 영양분이 물에 빠져나와요. 일본에서 메밀 면수를 꼭 마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버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몸에 맞게 메밀을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메밀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내 체질과 상태에 맞게 먹어야 약이 되고 안 맞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첫 번째, 혈압이 높은 분들입니다. 얼굴이 자주 빨개지고 열이 머리로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있으세요?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메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메밀국수나 메밀묵을 드세요. 메밀국수 드실 때 반드시 무채를 함께 드세요. 메밀차를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면수도 함께 마시면 루틴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국물에 나트륨이 많으니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메밀전병 만들 때 밀가루를 많이 섞으면 메밀의 비율이 낮아집니다. 두 번째, 혈당이 높은 분들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갈증이 자주 나고 소변을 자주 보시나요? 메밀의 저혈당지수 특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은 흰 밀가루 국수 대신 순메밀국수를 선택하세요. 간식으로 메밀전이나 메밀전병을 드세요. 단, 밀가루를 많이 섞으면 혈당지수가 올라가니 순메밀로 만든 것을 선택하세요. 메밀묵사 발도 좋은 선택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메밀국수 국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국물에 나트륨과 당분이 많습니다. 세 번째, 몸에 열이 많은 분들입니다.
여름만 되면 더위를 못 참고 얼굴에 열이 오르고 입이 마르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소양인 체질입니다. 해야 할 것은 여름철 냉메밀국수를 자주 드세요. 메밀차를 차갑게 해서 물 대신 마시세요. 푸른 채소와 함께 드세요. 메밀묵 무침도 좋습니다. 피해야 할 것은 뜨겁게 먹지 마세요. 메밀은 차갑게 먹는 게 체질에 맞습니다. 네 번째, 몸이 찬 분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손발이 차고 배가 차서 아프고 찬 음식만 먹으면 설사하는 분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소음인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은 메밀을 조심해야 합니다. 해야 할 것은 메밀을 꼭 먹어야 한다면 따뜻한 생강차나 대추차와 함께 드세요. 소량만 드세요. 메밀보다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선택하세요. 피해야 할 것은 찬 메밀국수는 피하세요. 메밀을 과도하게 먹지 마세요. 일주일에 1회 정도로 제한하세요. 자,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메밀을 조심하세요. 첫째, 메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메밀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 중 하나이고 드물게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반드시 소량만 드셔보세요. 둘째, 임산부는 과도한 섭취를 피하세요. 메밀의 찬 성질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술 전후에는 피하세요. 메밀이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만성질환으로 관리 중이신 분들은 적절한 양을 드시되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밀은 혈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두 번째, 메밀은 전통적으로 무와 함께 먹어왔습니다. 세 번째,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몸이 찬 사람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메밀은 좋지만 내 체질에 맞게 먹어야 약이 되고 안 맞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